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진교랭아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변동폭이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가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만 열심히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환율이 어떤가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환율이 갑자기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중에 한때 1271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살짝 다시 빠졌다가 다시 1269.5원까지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들이 조금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월과 9월에 정책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도 빠졌거든요.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 아마 저녁쯤에 발표가 될 건데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도 또 이렇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나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환율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를 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요거가 있더라고요. 4월 경상수지라는 것이 있는데 요게 지금 8천만 달러로 적자래요. 그래서 2년 만에 지금 적자 전환을 하면서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근데 그 이유가 봤더니 원자재 가격이 일단 뛰면서 수입이 급증한 탓이다 라고 지금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고요. 여기 경상수지가 어떤 건지도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4월에는 연말 결산 법인의 외국인 배당 지급으로 본원수지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경상수지도 적자를 내거나 이로 인해서 경상수지도 적자를 내거나 소폭 흑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4월 경상수지 그 다음에 2020년 적자를 낸 뒤 지난해 이례적으로 깜짝 흑자를 기록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올해는 본원소지 수지가 적자를 낸 데다가 수입과 수출의 격차를 뜻하는 상품 수지도 반토막이 나면서 경상수지도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때문에 조금 더 우리나라 환율이 약해졌다라고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검색을 조금 해보시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꼭 해야 된다고 그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장이 왜 이러나 봤더니만 뭐 이런 기사들 저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것에 대한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요런 저런 기사들 함께 보실 텐데, 일단 미국의 해치펀드의 거물이 연준이 인플레를 못 잡는다, 허세 그만 부려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요건 좀 지켜봐야겠죠. 네, 근데 솔직히 인플레를 잡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전쟁으로 인한 것도 있고 원래 돈을 너무 많이 푸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구마구 돈이 풀리면서 모든 물가나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한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것 같진 않고요. 일단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것 뿐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재무도 중국 관세 인하 언급을 하면서 만변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미국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그 중국의 보복 관세 인하를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를 일부 조금 이렇게 깎아줄까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었는데, 연준의 지금 여기 미 재무장관은 약간 이게 만변통치약은 아니야, 효과를 그렇게 기대할 수 없어라고 지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난민판에 띄운 바이든 이래가지고 지금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만, 일단 뒷마당 침투를 해가지고 중국 견제하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조금 보시면 이렇게 표로 지금 이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과 함께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요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겨진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패권 경쟁의 새 격정지로 떠올랐다. 네, 아무래도 요새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갈등을 조금 계속 빚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조금 심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조금 하고 있는지, 중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서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굉장히 네, 약간 아웅다웅 하는 듯한 느낌으로 네,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문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건 몰랐는데 하원 1, 6, 뭐 조사 특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첫 공개 청문회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전이면 트럼프죠. 그리고 현직의 대통령, 네, 기싸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폭동 상태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그 폭동 사태에 이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조사 특위가 꾸려졌나 봐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또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과가. 왜냐면 지금 바이든이 워낙 인지도가 안 좋아가지고 지지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약간 트럼프가 나중에 다시 대선에 재대선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네, 명분이 확정이 되면 트럼프는 다시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꼭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요거 때문에 아주 난리예요. 왜냐면 미국 총기 난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총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도 죽고 총기 피해로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년 만에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요새 조금 말들이 많더라고요. 막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은 이제 정신질환자, 전과자들은 총기 구입을 못하게 하도록 막자. 이제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미국이 어찌됐든 되게 자유롭잖아요. 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막을 권한이 없다라는 그 의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사상은 조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요새는 조금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지금 총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다분다분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바이든의 어떠한 그 표심이랑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렇게 막 뭐 어떤 기사들이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솔직히 요새 별로 기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국, 인도, 네, 원유를 중국에서 인도에서 완전 러시아 거를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전쟁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서로 이렇게 좀 관계를 좀 좋게 해가지고 싼 값에 막 사들였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막 올라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는 또 이득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일단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도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북한의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응답을 해줬던 게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하지 않길 바란다 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을 조금 했고요. 근데 일단은 두고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어떻게 북한이 나오고 또 중국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만 조금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연평도 포격처럼 네, 북한 도발하면 원점 타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물론 너무 시시하거나 네, 우리 그 나라 분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이때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실제로 이 포격전 한 대를 가봤는데 막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또 너무 또 봐주니까 오냐 하니까 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약간 눈에 눈은 이에는 이도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몰라 원점 타격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뭔가 자극이 왔을 때 네, 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조금 잘 대응 사격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연평도 때도 그렇게 했다고는 들었는데 우리나라 피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크게 와닿았어가지고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를 해놔야 될 것으로 네, 봐집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이 저번에 대통령과는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 핵실험 초일기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고위급 친서랑 강력대 양면책 뭐 이런 기사 떴는데 일단 북한은 무기 현대화 그다음 미국 위협에 대해 적법함 자위권이라고 지금 반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조금 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계속 위협을 한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쵸? 아무래도 중국이랑 내 관계나 이런 북한, 중국, 러시아, 인도 이런 쪽은 이렇게 같이 좀 약간 또이또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또 그 미국이랑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이렇게 유럽 국가들 이렇게는 또 좀 약간 관계가 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계속 그냥 패권 전쟁이 아닌가. 그냥 그 안에서 각 나라들의 어떠한 본인들의 이득을 통해서 예,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혹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게 본인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 좀 속상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발열 환자가 첫 사망대로 감소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주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그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을 건 못 되고요. 일단 그렇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줄고 있어요. 다행히도. 예, 근데 이거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코로나가 그래도 좀 잡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완전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일단 나오긴 나온다는 건 내 옆에 누군가가 네, 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고 네,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1.13% 하락을 했고요. 2595.8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2600이 깨졌어요. 네,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고요.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뚫어 올렸었는데 이거를 또 못 뚫어 올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내려왔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첫 번째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갭으로 뚫어 내려가지고 두 번째 요 하락하던 추세를 밑으로 내려왔어요. 종가 마무리가 요 밑에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상태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이렇게 되면 네 약간 바닥을 네 높이는 바닥을 지지하는 W자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 그 여기를 뚫고 그냥 내려가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좋은 일은 모르겠어요. 주말 동안에 북한이 핵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만 안 하면 좀 될 텐데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영향이 가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마이너스 0.83% 하락을 했고요. 869.8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저점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살짝 뚫고 61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었는데 얘도 지금 갭으로 조금 하락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밀리는 형태로 내려가고 있어서 이 상태에서 바로 반등을 해주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네, W자가 될 것이고 그런 게 아니면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그냥 이 하단부까지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넌 오늘 뭐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별로 별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증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괜히 들어갔다가 네, 물리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뭐 단타를 칠까 말까 하다가 안 했고요. 일단 조비 같은 경우는 오늘 관련주가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매집봉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때 일단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아직은 네, 그런 식량 이쪽은 아직 전 끝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당장 가냐, 멀리 가냐, 뭐 약간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켜보다가 네,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냥 두 주만 샀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 조비랑 네, 빅텍 갖고 있고요. 근데 빅텍이 이제 막 좀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행여 이 상태에서 주말에 뭐 핵 실험을 했다든지 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빅텍이 갑자기 장대에 양봉을 꽂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이고요. 동원수상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러시아랑 관계가 조금 안 좋고 뭐 어업 관련해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잡았는데 일단 지금 112일선에서 약간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더 밀고 내려면 이건 좀 잘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조이시티는 조금 관심을 받았다가 네 최근에 좀 이제 테마주에서 조금 재미가 없으면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W자리 이렇게 바닥을 좀 다져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바닥을 좀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얘도 홀딩이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일단 요 정도는 요 정도 추세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일단 냅두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만약에 봉쇄가 완전히 풀리고 이번에 그 수능 본 게 별 문제 없이 끝나게 되면 그때 되면 유가가 더 뛸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일단은 홀딩을 조금 해봐야겠다. 근데 요새는 스윙 종목을 잡으면 일단 높을 때 따라 들어가면 진짜 그냥 한 마이너스 10%는 그냥 때려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할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다행히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뭐야? 조금 그래도 좀 바닥을 잡아주는 건가? 여기를 깨고 싶진 않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냅두고 있는데 대지열변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한번 나와야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진 BNG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이제 살짝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올라갈 건지, 반등을 다시 해줄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아래로 N자형 파동으로 내려갈지 이제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봐야겠죠. DKND는 요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네, 여기서 좀 추세 타고 잘 올라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조금 깬 이후에는 네, 버텨주고는 있긴 한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장이 어려워가지고요. 막 완전 롤러코스터더라고. 뭐 올라가기만 하면 막 다 쏟아버리고 막. 네, 물론 그 와중에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지만 그런 종목 꼭 제가 무서워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미리미리 잡아놓지 않는 이상 갭이 너무 많이 떠서 단타로 들어갈 거 아니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찰나인데 뭐 이렇게 뭐 테마주를 조금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 들어가거나 혹은 잡았거나 했던 종목들이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그냥 확 밀려버린다든지 테마성을 잃고 그냥 쭉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대응하기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은 어떠신지 계좌는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뭐 그렇게 쉬운 장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물론 이 하락이 계속 있진 않겠지만 어디까지 하락할지 아직 바닥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리고 막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또 나빴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사이에 또 테마가 바뀌면서 내가 갖고 있던 종목들은 또 막 다 재미가 없어지고 아예 또 다른 종목들이 막 이슈를 받아서 올라가니까 나는 물려있는 상태로 계속 내 계좌는 녹아내리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절가가 항상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아무튼 많은 고민을 조금 하실 것 같은데 네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어려운 장에서도 어떻게 한번 나의 뭐 매매 포지션이나 나의 지금 종목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친 교랭아의 주식 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디링디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